자,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구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. 하남부터 아산까지 왕복 코스이기 때문에 한 250km 정도를 EV9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차가 가장 중요한 거 주행거리잖아요. 19인치 타이어 프림 모델 기준으로 501km를 인증받았어요. 공인상 501km니까 잘 타면 600km도 넘게 탈 수 있다,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, 이 큰 덩치의 차가 일단은 공인 기록으로 500을 넘겼다는 거, 이게 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존의 차들이 보통 다 400대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큰 차, 이렇게 무거운 차인데도 500km를 넘는다면 이거는 패밀리카 용도로 쓰기에 충분하겠다. 스포티한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스포츠성도 평가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잔량이 52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스포티하게 타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209km가 남았어요. 그냥 무난하게 탑승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거보다 훨씬 더 공인연비 이상의 수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출력은 뭐 아주 넘치죠. 사실 이제 300마력대 거의 후반에 가까운 합산 출력을 갖고 있고, 차가 무거운 만큼 뒷바퀴만 굴리는 경우는 조금의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다. 근데 이제 지금 앞뒤에 모두 모터가 들어간 AWD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충분합니다. 그냥 스포츠 모드에서는 뭐 작은 차들 몰듯이 슉슉 앞으로 가속이 되고, 기본적으로 이제 AWD 모델이 되면 무게 증가에 대한 이슈가 좀 커서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거리가 다소 좀 떨어지긴 해요. 그래도 전기차용 AWD 디스커넥터 시스템이 빛을 발휘해서 그럼에도 최대화했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뒷바퀴만 굴릴 때는 앞바퀴의 동력을 완벽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끊어주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주고요. 그래서 8% 정도 주행거리 향상에 효과가 있다. 그래서 뭐 대략 400km 정도 가는 전기차가 430km로 갈 수 있게 된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, 한마디로 디스커넥터 시스템이 들어간 전기차는 생각보다 멀리 가더라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것저것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 차의 승차감일 것 같아요. 일단은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 차를 타고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자면서 갈 수 있을까? 일단은 합격인 것 같아요.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. 코너 구간에서는 야, 정말 육중하다, 정말 대형차를 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거랑 별개로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이 불리한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충격을 전달할 때 좀 한 번 반 정도의 꿀렁하고 삼켜버리는, 여진을 주게 되면 굉장히 불쾌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, 그런 부분에서는 요철들을 넘는 게 굉장히 세련되게 요즘 정말 현대, 기아 모두 다 정말 잘하고 있는데, 이 차에서도 역시나 요철 넘는 느낌은 사실 이제 경쟁 모델로 볼 수도 있는 테슬라나 이런 브랜드들과 비교하면은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휠이 좀 큰 사이즈가 끼워져 있죠. 아무래도 시승차는 옵션을 거의 다 넣기 때문에. 근데 요 휠 사이즈를 조금 줄이게 되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소프트해지니까 더 나은 승차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차의 재미를 갖고선 논하기에는 아예 그냥 컨셉이 맞지 않는 차고, 그래도 주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거 치고는 잘 움직여 줍니다. 뭐 좀 부담스럽게 차가 휘청휘청 한다거나 아니면 스티어링을 돌릴 때 차가 너무 늦게 따라온다거나 이러진 않고요. 대신에 유턴 같은 거 할 때 좁은 길에서 이렇게 좀 많이 좀 꺾으면서 주행을 해야 될 때는 약간 차가 크다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운전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차가 되게 네모나고 크고 뭔가 되게 불리하잖아요. 근데 고속으로 달려도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.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많이 나겠지만 차폐를 잘했다, 그런 생각이 들고, 또 하체에서 오는 소리 같은 것들도 뭐 타이어나 이런 쪽에도 저소음 대책 많이 적용한 것 같고, 확실히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정말 장점들이 많습니다. 이 차에는 또 운전을 보조해주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또 이번에 이슈가 될 만한 게 반자율주행 기능. 기존에는 제가 반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율주행인 줄 알고 손 떼고 가거든요. 근데 이제는 비로소 레벨 3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고, 고속도로에 제한된 상황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떼고 운전을 해도 된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는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. 몇 년 전만 해도. 근데 지금은
이제 거의 따라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소프트웨어 강국이잖아요, 대한민국이. 이제 요게 아마 몇 년 더 지나고 나면 정말 더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기능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구독 서비스들이 좀 늘고 있어요. 뭐 OTT 서비스라고 하나요? 그런 동영상 스트리밍도 돈 내고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월 단위 결제가 되기도 하고, 뭐 디지털 라이팅은 평생, 아니면 다른 것들은 뭐 연 단위로 돈을 낼 수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화 되면서 계속해서 점점 늘어날 것 같고, 계속해서 이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. 가격이 이제 7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죠. 이 정도면은 저는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들은 국산차가 뭐 7천 몇백부터 시작해서 옵션을 넣으면 1억이 넘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, 이 정도 공간 내는 차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. 내연기관으로 봐도 거의 없는데 전기차에서는 더 희귀한 거죠. 그리고 정말 다양한 첨단 장비, 편의 안전 장비 들어간 거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저는 들진 않습니다. 실제로 제가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도 조금 낮은 트림에서 옵션 조금만 추가하면 이 차도 마찬가지로 너무 훌륭한 패키징을 갖고 있어서 옵션에 욕심을 안 부리시면 충분히 합리적인 차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트림도 몇 개 없어요.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거, 뭐 어스, 에어 어스, 그 다음에 뭐 GT 라인인데, GT 라인은 뭐 조금 스포티한 거 욕심 내시는 분들이고, 그렇지 않다면 사실 어떤 트림을 선택해도 만족할 만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이렇게 길이 막히고 그러면 또 좀 졸려올 수도 있고 한데, 이 차에 또 운전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시트가 움직여가지고 안마를 해주고 있어요. 이런 또 트랜시스의 기술들도 이렇게 운전석부터 해서 뒷좌석까지 전부 다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실제로 제가 이제 주변에 뭐 다른 이제 자동차 쪽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. 시간이 조금 지나서 찌뿌둥해질 때쯤 혹은 졸려질 때쯤에 이게 딱 알아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환기가 된다,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간 EV9도 그런 장점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 같고, 500km를 넘기기 위해서 사실은 배터리도 100kW에 가까운 용량에 실렸어요. 그러다 보면은 야, 이거 충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배터리가 크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야? 그러면 충전 대기 시간 너무 긴데? 생각을 하시겠지만, EGMP 플랫폼을 쓴 이 차들의 되게 큰 장점 중 하나가 초급속 충전 350kW급을 전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350kW급 충전기가 늘고 있는데, 그 충전기를 기준으로 하면 10%에서 80%까지 충전하는데 24분밖에 안 걸려요.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뭐 이핏 같은 그 충전소 들려가지고 24분 충전하면 무려 70%가 충전이 되는 거죠. 곧 있으면 고객 인도도 시작이 될 텐데, 또 전시장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가서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.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소재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는 만져보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,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가 아닌 아래 트림들도 전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모델들 좀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가격에 좋은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시승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급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 제가 아까 못 보여드린 뒷좌석에 있는 그 트랜시스의 신기술들, 정말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직접 개발하신 연구원분들까지 초대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과연 이 차를 타고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자면서 갈 수 있을까? 일단은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야 되고, 이렇게 큰 차, 이렇게 무거운 차인데도 500km를 넘는다면 이거는 패밀리카 용도로 쓰기에 충분하겠다. 뭐 타이어나 이런 쪽에도 저소음 대책 많이 적용한 것 같고, 확실히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정말 장점들이 많습니다.